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시황 짚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중심에서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하는 시간,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11시에 오셔서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 반도체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 우리 증시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줄 시황평은 코스닥, 외국인대 개인, 기관이 아닌 개인, 이렇게 한 줄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개인의 줄다리기인데 외국인들은 좀 팔아치우는 모습, 개인들은 강하게 사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기관은 좀 외국인의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국 증시부터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코스닥 지수, 나스닥과 코스닥을 좀 비교를 하죠, 그죠? 시총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나스닥에서는 아시다시피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정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거의 한 20-30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코스닥 자체가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흔히 다우는 코스피, 나스닥은 코스닥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일단 나스닥 지수를 상승 흐름들을 기술주들을 많이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는 다우보다는 나스닥을 좀 보시라 말씀드렸어요, 그죠? 다우는 30개밖에 없어요. 미국의 프라이드입니다. 자존심입니다, 그죠? 다우보다는 나스닥. 근데 어제 나스닥이 꽤 괜찮았습니다.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모두 일단 2% 좀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다,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금융 리스크, 일단 은행 리스크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모두 다 유야무야 다들 쉬쉬하면서 조용히 좀 지나가는 리스크가 시장 아래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좀 잊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시장은 좀 강세장 말 그대로 좀 기술주들 성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잖아요. 안 되는 날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잘 되는 지금 뭘 해도 잘 된다. 요새 지금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죠. 코스닥,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왔듯이 나스닥에서도 조금 더 트리거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 장치를 계속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좀 위험하긴 해요, 그죠? 미국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세금리가 어제도 4%대 계속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대한 베팅보다는 계속 종목에 대한 베팅 좀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나라 증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약간 좀 저는 좀 불편해요. 불편한 게 뭐냐면 코스닥 쪽에서 오늘 한 줄 시황평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자, 보실까요? 외국인이 3월 24, 27, 28 오늘 안 사요. 그렇죠? 외국인 매도가 최근 5거래일 중에 4일 매도가 나오는데 지금 시장이 5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5일 동안 장은 코스닥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주 진기명기입니다. 시장을 오래 참여한 사람으로서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그것도 1,200억이 아니라 하루에 3천억, 4천억씩 하는데요. 이리 합쳐서 외국 개인이 이걸 받아서 올린다? 물론 중심에는 에코프로가 있겠지만 아주 좀 불편한 수급인 거는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이 2차 전지와 리튬주들 관련해서 다음 순환매로서 반도체주들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이번 주 장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에서야 이제 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앞으로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힘이 더 약해지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의 힘이 유난히 좀 센 걸까요? 네, 외국인들은 일단 시장 순종형 투자자들입니다. 시장 순종이라는 게 일단 뭐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이죠. 이머징 마켓으로 되는 자금 유입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인덱스 펀드나 아니면 뭐 요새 외국인들이 하는 로직 프로그램성 매매가 좌지우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렇게 산다? 일단은 동학개미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전투개미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어제 개인 투자들의 힘이 굉장히 막강한 흐름이고요. 이거를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불편한 수급인 건 맞고요. 그리고 뭐 시장이 순응은 하되 일단 외국인들이 언제 시장에서 복귀를 해줄지 좀 포지션을 보고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날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일단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좀 제가 팁을 드리면 외국인이 안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어떤 종목이 갈까요?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데 오히려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종목들, 외국인이 20-30% 지분을 막 갖고 있어요. 그거가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가는 이유, 에코프로 상대 LNF가 상대적으로 못 가는 이유, LNF가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에코프로보다. 그런 것처럼 일단 외국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일단 외국인들 비중이 갖고 있는 지금 막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외국인들 매매 비중이 좀 낮은 종목군 위주로 일단은 접근하시고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어디가 가는지 나중에 그건 또 뭐 제가 데일리 방송을 하니까 또는 그런 스포에서 실시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동학개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편안한 상승장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고 향후에 이 외국인들의 발길이 어디로 쏠릴지는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시황 얘기들, 앞으로 동향들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별 장세라는 게 이 상승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들을 보면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 시그널 어느 종목들에 들어오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2차 전지 전고체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 뭐라 그럴까 주도주들보다는 말 그대로 좀 후발주들 2차 전지 전고체에서는 주도주가 누구였죠? 우리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수화학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등지가 삼농화성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자, 오늘은 잠깐만 보시면 CIS 3등주거든요. 3등주라는 게 테마의 순위는 시가총액순, 외국인 기관 매매순, 실적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빨리, 가장 먼저, 가장 멀리 가는 종목이 대장주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고체에서 CIS가 못 갔어요. 그동안에 좀 갇혀 있다가요, 그죠? 대장주 이수학 2배. 어제 같은 경우도 한농화성 이런 좀 급등할 때 그거가 상당히 좀 숙이고 있다가요. 3등주의 반란이죠, 그죠? 마라톤을 치면 한 42.195 중에 한 30km까지 저기 뒤에서 달리던 애가 갑자기 막판에 한 40km 왔는데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CIS가 일단은 이렇게 상승을 좀 강하게 해주고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전고체 쪽입니다. 종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시장에 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 미래반도체입니다. 미래반도체. 자, 이 종목도 글쎄요. 반도체에서 유통 전문 업체입니다. 우리가 보는 디자인 하우스 업체 기업들, 팹리스 아니면 오늘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FST 이렇게 좀 성장주적인보다는 그냥 유통하는 회사거든요. 유통을 하는 건 그냥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다 띄어다가 여기서 파는 거예요. 마진율이 좋을 수 없고, 그리고 또 기술력이 크게 요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미래반도체 주가도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 봤음에도 한 번 더 뭐 소개해드린 적 없고 앞으로도 뭐 소개할 마음도 없지만 후발주 또 이렇게 미래반도체가 신규주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참 좀 뭐라 그럴까요? 후발주들이 이렇게 좀 반란이다. 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이제 시작하는 안 보이던 종목들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ID가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오늘은 상한가가 아직 없어요. EID도 이렇게 좀 급등하는 모습들. 얘도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뭘 하기는 하는 회사인데 뭐 하는지 알고 싶지 않은 회사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 반도체, 미래반도체, 전고체에서 CIS, 2차 전지, EID 이런 종목들이 3등주들이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들. 자, 그러면 시장이 계속 3등주를 찾아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테마를 한번 잘 보세요. 테마의 마지막에 끝물에 항상 이런 눈에 보이지 않던 종목들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3등주들이 계속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일단 테마에 끝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좀 저는 경계성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승 특징주는 좋아서 오늘 더 간다. 내지는 이쪽 업황이 좋다라기보다는 3등주들의 반란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상한가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관련해서 EID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마 끝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승 시그널이 꺼지고 있는 종목들, 하락 시그널 들어오는 종목들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하락 특징 세아 베스트 주주입니다. 제가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이죠. 그죠? 아이언맨, 베이스X. 오늘 하락 특징으로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 노란톡방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직전 고점 돌파의 실패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어제 일단 전량 매도로 일단 대응을 좀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좀 보이고요. 직전 고점의 실패라는 이유는 25,000원 가격대가 여기가 직전 고점이죠, 그죠? 뉴스가 나왔던 고점 가격대가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진입은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는 계속 V자형 반등을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진입을 하긴 했는데 여기 가격대는요. 자전거 아시죠? 자전거는 뭐예요? 멈추면 쓰러집니다. 조금이라도 계속 가야죠, 그죠? 직전 고점 라인 때 들어가는 종목들은 일단은 윗꼬리를 달더라도 계속 쳐야 됩니다. 근데 시세가 자전거처럼 멈추더라고요. 직전 고점대에서. 그래서 이거는 고점 돌파 실패구나. 돌파가 어렵겠구나.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 혹시 그런 쿠팡에 안 계신 시청자분들 이제는 저희는 저는 일단 엑시트 여기서는 실패 패턴으로 이미 어제 관점에서 매도 대응을 좀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좀 보시면 셀바이스 스퀘어 딱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직전 고점 라인 때에서 챗GPT 관련 AI 관련된 시세가 뭐 좋지도 않지만 특히나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죠? 제가 주식 초보 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차트 공부할 때. 20년쯤 전인데요. 그죠? 뭘 배웠을까요? 처음에 차트 공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뭘 알아야 한글을 모르는데 무슨 한글 공부를 하겠어요. 그죠? 국어 공부, 수학 공부 못 하잖아요. 주식 초보자분들 차트부터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을 모르니까 그림책부터 보는 거죠. 그죠? 차트가 그림책이잖아요. 자, 근데 제가 그림책 공부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림 내용이 뭐냐면 싼 고점. 두 개의 고점 보이시죠? 그죠? 싼 고점은 목숨 걸고 팔아라. 네. 두 개의 봉우리가 이게 아주 좀 정석적으로 두 개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뭐 하락폭이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셀바스케어 오늘 종가에 마이너스 20% 30%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 저는 아마 한 2, 3개월 안에 3,000원, 4,000원까지 따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하락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죠? 이미 하락은 출발을 했습니다. 왜? 보이시잖아요. 싼 고점. 그래서 셀바스케어 안 좋다.
굉장히 지금 패턴이 아주 유용한 패턴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쌍고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빠르게 나오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깊은 음봉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세아베스텔 지주도 저희가 몇 번 다뤘던 종목인데 이런 부분들 대응 전략 어제 같은 경우에도 노란톡방 통해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아베스텔 지주도 그렇고 전고점 돌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리뷰로 바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FST도 저희가 이번 주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쭉쭉 올라서 결국 전고점 돌파를 해줬고요. 에코플라스틱도 오늘 강한 상승 8%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한번 리뷰 진행해 볼까요? 네. 자, 일단 FST입니다. FST 오늘 신고가 일단 내줬어요. 네, 다시 밀리긴 했지만 말씀드렸던 그대로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죠. 이막 전문가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경우가 없는데 아무튼 뭐 업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 좀 길게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직도 수익에 배고픕니다. 오늘 신고가 냈다가 다시 밀리긴 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출발을 했다. 네, 이제 문은 두들겼는데 열리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극자회선 펠리클 말 그대로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인텔, TSMC 이런 글로벌 이 상위 탑 티어 종목들 기업들이 일단 공정선을 바꾼다 그랬죠, 그죠? 뭐요? 극자회선 EUV 공정선을 바꿉니다. 왜? 14배 이상 수율 공정선에서 반도체를 미세화시킬 수 있고 또 수율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쪽 EUV 공정선에서 말 그대로 휴대폰 케이스처럼 덮는 펠리클 기술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펠리클 쪽에 굉장히 성장성을 보이는 종목이 FST 하나 더 있습니다. SN, STEC 두 개거든요. 종목은 여러분들 같이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로봇에서 뭐 레인보 로보틱스, 로보티즈,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헬스케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처럼 꼭 경쟁사의 논리로 가는 주가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애플과 삼성전자가 꼭 경쟁사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 꼭 경쟁사입니까? 이런 것처럼 신한지주와 뭐 KB금융 경쟁사입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거는 레드오션이고요, 그죠? 모든 업황은 같이 가주는 게 좋습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살아? 그건 레드오션이에요, 그죠? 경쟁하는 업체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업황이 좋아져야죠, 그죠? 그래서 같이 가는 종목들을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데 SNS텍 그리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FST. 그래서 일단 FST가 시가총액이 5천억이고요. SNS텍이 시가총액이 8,400억입니다. 그래서 뭐 둘 다 어느 거를 선택하셔도 뭐 수익률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근데 일단 가벼운 게 그래도 조금 더 멀리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FST를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 쭉 갔다가 밀렸습니다. 네,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에코플라스틱 멋있네요, 그죠? 오늘 쭉쭉 뽑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선 상승 패턴 2차 전지주들 저는 에코프로를 한 번도 안 하긴 했지만 말씀을 안 드리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원준 또는 화신 또는 이런 2차 전지 관련해서 시스로셋 다 수익 20-30%씩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에코플라스틱도 플라스틱 플라스틱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네, 전기차 범퍼 수익률이 많이 좋아졌다. 오늘 드디어 뽑네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종목을 찾자. 이런 관점에서 계속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FST 천장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고 열렸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큰 상승 보였다가 살짝 밀리더라도 향후 보유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오늘 장에서 잘 버텨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향후 대응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장에서 상승 시그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어떤 공략주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차트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셀레필드입니다. 셀레필드 제 강의를 보신 분이시라면 아시다시피 21선 적산명으로 돌파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들 아주 가볍게
통통통 잘 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 20%만 목표 주가 수익률 잡아보자고요. 그죠? 길게 갖고 가면 안 되는 종목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차트가 너무 좋아서 셀렉필드 목표 주가 20 정도 갖고 가면 아주 가볍게 수익 통 내고 주말 외식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아주 좋은 시세들 가볍게 보세요. 양자 암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종목부터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DI 쪽 볼게요. 자, DI입니다. 시대 주주가 박재상 씨 아버지입니다. 싸이 관련주로 과거에 아주 가찬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싸이 관련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아직도 뭐 키스트를 대용주 관련주라고 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 좀 지우시고 반도체 공정단에서 이제 검사 장비 만드는 업체예요.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도 일단 저는 이제 DDR 그러니까 세대 교체 DDR 시리즈가 한 6, 7년 교체 주기로 교체가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DDR5로 교체가 됐는데 관련주들이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반도체 D램 가격이 워낙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이 반도체 DDR5 세대 교체는 분명히 이루어졌고요. 검사 장비 쪽에서도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들 보여줄 겁니다. DI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달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버렸어요. 저는 회사에서 주주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 주주 친화 정책, 배당 3%, 4%, 하루에 3, 4%가 움직이는 게 낫지 1년 기다려서 배당 3, 4%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배당주 별로 안 좋아해요. 배당 그냥 넣었어, 투자해. 배당주보다는 돈이 있다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우리가 항상 PER을 보는 이유가 그잖아요. EPS가 높아지면 PER이 낮아집니다.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주당을 없애는 거예요. 분모를 없애주는 겁니다. 주를 없애주는 거, 주식을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감자가 아니고 주식을 감소시켜주는 게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사주를 자기가 태워버리는 겁니다. 내가 1000만 주 자사주가 있는데 이거를 다 태워버리면 EPS가 높아지고 PER은 낮아지죠. 그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저는 최고의 주주들한테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때 당시에 주가가 좀 잠깐 올랐다가 워낙 지금은 반도체가 지금 핫하지만 작년 12월 달에 반도체 주들 암흑기였거든요. 이러한 좋은 호재에도 업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도체 호황 국면, 지금 반도체 주들 가는 국면에서는 다시 한번 과거에 그랬지 너무 좋았던 호재잖아. 시장에서 다시 리멤버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 DNF 있습니다. DNF 일단 반도체 프리커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계속 주스에 좀 반도체 종목도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왜 저스템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반도체주도 계속 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프리커서 이게 반도체 소재 쪽에서 전구체를 국산화했다. 이게 DNF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본과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일본에서 수출 제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좀 괴롭혔죠, 그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저는 오히려 그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DNF입니다. 반도체 이 프리커서도 거의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했었는데 국산화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단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도 분명히 전도성 물질, 전기체 프리커서가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음봉 상관없다, 괜찮다. 이게 저는 어제 재료가 나왔지만 재료는 항상 뭐라 그랬죠? 연속성인지 소멸성인지. 저는 어제 재료는 뉴스 한번 시간 관계상 노란스폰에서 뉴스를 한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좋은 뉴스예요. 그리고 2차전 쪽으로 갈 수 있는 뉴스니까요. 연속성, DNF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지막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DI도 반도체주들의 이 호황기를 노리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한번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다라는 말씀. DNF는 어제 재료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다시 한번 시세줄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주들 공략법 궁금하시다면 또 시황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직접 더 많은 얘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전문가님께서 신규 상장주까지 공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JEO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한 시세를 뿜어주고 있고요. ST큐브도 오늘 16%가량 상승 보이면서 화려하게 컴백해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제이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이제 부분에서 언급을 좀 했는데 보통 이제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은 현재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회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조심을 합니다. 웬만하면은 이제 언급을 좀 안 하는데 제이오가 현재 그 전체 이제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도전제 관련된 확실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그 내용이 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언급을 좀 드렸던 이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급등을 좀 했을 때 조정 당시였죠. 조정 당시에 3월 9일 정도 되는 날이기 때문에 3월 9일 날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운봉했던 형태인데 이제 이때 언급을 드렸고 현재 살짝 빠졌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타고 약간 올라가는 어떤 강세의 흐름들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뭐 단기 고점을 약간 뭐 실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CNT 도전제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핫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이오가 크게 이제 급등을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격 조정이 되는 뭐 숨구르기 국면이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공략 시점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런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숨어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약간 공략을 좀 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EM 플러스도 이와 연동된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EM 플러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던 것도 다 이러한 어떤 큰 그림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이런 말이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마찬가지로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중을 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2차 전지에 대한 핵심적인 큰 그림,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해 이런 주도주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아래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참가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 현재 이 바이오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지금 없죠. 시장이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2차 전지 이쪽에만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바이오는 전혀 언급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미국의 4월달에 열리는 아마케 그다음에 6월달에 이제 종양학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S큐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저점 이렇게 다중바닥의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약간 튀어줬고요. 박스권 돌파를 하고 튀어주는 관점이 좀 해당이 되고 여기서 조정을 보이다가 한번 무너졌지만은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 저점에서 보면은 60일 주기 사이클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봉 사이클을 보면은 20일, 60일이 이제 수렴이 돼서 2차 상승 파동, 3파동의 조건들을 완벽하게 이제 갖추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월봉에 봤을 때도 지금 20개월, 60개월 선이 이제 크로스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Q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현재 어떤 신약보다 더 우수한 현재 그 이게 바이오마커 발현율을 가지고 있는 면역 항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이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 부분들을 4월 달에 현재 초록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시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했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이나 뭐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노란톡에 많이 좀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신규 상장주들의 최근 흐름을 보면 이 상한가를 갔다가 하한가까지 직행을 하면서 하루 만에 60% 가까운 이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만큼 종목 발굴이 중요하다라는 게 제2호 통해서 나왔던 것 같고요. ST큐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지가 않지만 4월에 암학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렇게 공략주들 공략법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234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바로 한번 포착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한솔케미칼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리콘 음극재 또 전고체 전해질 관련 기업입니다. 오늘은 6%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보이면서 전고점 부근에 다 왔습니다. 2차 전지에 꼭 필요한 기업인데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나오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성장성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기업일까요? 예, 잘 정리를 좀 해줬는데요. 이제 오늘 좀 해야 될 어떤 그 내용, 먼저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에 대해서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다뤘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양극재에 대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다뤘고요. 거기다가 이제 리튬을 첨가하게 되면은 양극재 이제 양극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양극재는 이제 대충 마스터가 된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음극재입니다. 자, 음극재는 흑연 또는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이제 첨가하는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로 이제 약간 마스터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음극재 관련된 뭐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이제 보시면은 음극재 이제 부분에서 어떤 그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제 포스코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천연 음극재 현재 흑연 음극재, 저팽창 천연 음극재, 그다음에 인조 흑연 음극재, 그다음에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첨가하는 실리콘 음극재가 있고 지금은 뭐냐면 차세대는 뭐냐면 리튬 메탈 음극재에서 흑연 전체를 빼고 리튬 메탈로 바꾸는 음극재가 요새 이제 상용화되려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흑연에다 그 실리콘을 첨가하면은 리튬을 어마어마만큼 사용하느냐? 어차피 현재 충전이 되려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에 있는 흑연에서 리튬을 많이 보관을 좀 해야겠죠.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왼쪽 보시면 알겠지만은 흑연의 구조가 육각형으로 그물망처럼 이렇게 층층이 있는 건 좀 구조인데 6개당 흑연 탄소 원자 6개당 1개 리튬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잡을 수가 있는데 리튬을 잡을 수 있는데 실리콘이랑 동굴들과 콩같이 생기는 부분들은 현재 실리콘 원자 1개당 원자가 이렇게 쌓여졌는데 그 안에 리튬 이온 4개를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능이 높다는 겁니다. 실리콘을 첨가하게 되면은 리튬을 많이 저장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실리콘 현재 음극재가 당연히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대세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과 실리콘이 있는데 일단 흑연 요 방식보다는 오른쪽이 실리콘을 활용한 게 좀 더 활용성이 높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첨가제입니다. 첨가제요? 흑연에다가 이걸 이제 첨가를 하게 되면 여기다 첨가를 하면은 그렇죠. 순수한 흑연이고 이거는 실리콘을 첨가하면 되기 때문에 실리콘에다 흑연에다가 그러면 흑연을 다 없애면 실리콘을 다 채우면 되지 않느냐 한데
부피 팽창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요거는 5%, 10% 조금씩만 네. 첨가를 하게 됩니다. 같이 쓰는 예, 거군요. 네, 그러죠. 네. 예, 이렇게 첨가물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응급제 실리콘 관련 지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애경융화에서 만든 어떤 이거 흑연 그 응급제가 있는데 요거는 많이 쓰지 않는 응급제이기 때문에 애경융화에서도 흑연 응급제, 카본 응급제를 쓴다는데 요거는 현재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현재 패스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리콘 응급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탄화규소, 실리콘 아큼 이 세 가지 방식이 지금 기술적 방식이 있는데 대조전자재료에서는 이제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제 산화규소 방식에 해당이 되고 한솔케미칼은 탄화규소 방식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MK전자는 실리콘 합금이에도 주로 하고 있고 물론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고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탄화규소 제가 언급을 좀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낳은 것도 이런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앞으로 대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고 땡땡주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실리콘 응급제에 이제 양산을 하기 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EM 플러스처럼 크게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노란톡에 오시면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색깔이 기업 예. 명들이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예. 있잖아요. 빨간색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했고 파란색은 이제 이미 공개를 이미 했던 공개를 거예요. 하셨고 언급을 했던 거죠. 검정색은 예. 이제 한솔케미칼도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부분이 일진전기. 이번은 앞으로 이제 상용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기대주가 되겠죠. 동진세미콘도 마찬가지 양산을 추진 중에 있다.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 양산을 대기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SKC도 이제 마찬가지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땡땡주는 앞으로의 차세대 리튬 메탈 응급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들은 노란톡에서 오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을 좀 넘겨서 네. 우리가 첫 번째 한솔케미칼,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의 이제 실리콘 응급제와 전고체 전해질.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은 이제 전고체 전해질까지 합니다. 실리콘 응급제도 하고요. 근데 이제 실리콘 응급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밑에서 두 번째가 한솔케미칼이 있죠. 네. 삼성 SDI 납품을 하고 SK. 삼성과 한솔은 그룹 관계,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납품을 하고 있고 또 SK온에 납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대조전자 재료는 LG 에너지하고 나름대로 연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갖고 SK온에다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SK는 자기 자회사에 또는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중간적인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조전자 재료,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이게 두 개가 투톱의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뭐 어제 제가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약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뭐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 귀신같이 그걸 알죠. 제가 자기가 가야 할 타이밍을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 조정이 좀 하루 이틀 이렇게 여기서 이제 급락해서 한 절반 정도만 해도 좀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격 조정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절반을 넘어서는 것은 추세 역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솔케미칼 기업 설명부터 차트 설명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포착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돌아오고 있는 종목은요. MK전자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기업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2%대 상승이고요. 전고점 부근에 다 왔는데 오늘 강한 상승 보이는 종목들 이런 차트가 많은가 봐요. 전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요. 실리콘 음극재 저희가 잠깐 다뤘지만 그 양산 과정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짚어볼까요? 자, 먼저 이제 MK전자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MK전자는 특이하게 뭐냐면은 한국토지신탁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동부엔텍이라고 금속을 리사이클 이제 하는 업체, 그러니까 도시광산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편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약간은 뭐 한국토지신탁 가졌다는 점에서 약간 생뚱맞지만은 아무튼 MK전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다시피 와이어 본딩 방식으로 이렇게 선 형태로 구부러진 거 있죠. 네, 왼쪽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얇은 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실선 같이 생긴 요거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볼 같은 거, 숄더볼이라고 했죠. 판 사이에 연결하는 거. 녹색 선을 보면 점점점으로 하얀색이 있는데 그게 숄더볼입니다. 그게 숄더볼. 그러니까 숄더볼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 기판하고 반도체 칩하고 연결하는 그런 어떤 주석같이 생긴 그 연결 회로를 대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넘겨서 그러면은 MK전자가 별도로 실리콘 2차 전지에 도전을 하고 있죠. 근데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실리콘하고 합금, 실리콘 지금 현재 합금하고 그다음에 탄화 규소 이 두 가지 방식을 하고 있는데 MK전자 두 가지 방식이 모두 다 상용화의 길을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MK전자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자, MK전자 부분들이 현재 뭐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K전자 부분들은 차트적으로 보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좀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지금은 쌍봉 고점. 그다음에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2선 돌파 완착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슈팅이 되는 어떤 과정들의 어떤 계단식에 있기 때문에 MK전자는 아직 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어떤 이제 부분에서 전혀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성맞춤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미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지만 실리콘 음극재 관련한 시세는 아직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포착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덕양산업입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에 이 BMA를 납품한다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역시나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차트적인 수급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략해보면 좋을지 오늘 이미 9%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수급이 많이 몰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어제 좀 준비를 좀 해놨기 때문에 네. 오늘 올라간 건데 뭐냐면은 덕양산업은 1차전으로 현대차 1차 밴드로서 각종 현재 자동차의 내외장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재 납품하는데 그중에서 배터리 보호 케이스, 그러니까 알다시피 왼쪽에 검정색 왼쪽에 보면은 배터리 셀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데 이걸 무더기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보호 케이스를 다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조립 과정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완성 과정은 이렇게 나와야죠. 이걸 하나의 모듈을 여러 개를 또 수십 개를 좀 하면은 전체 팩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아래쪽은 ES 저장 장치. 그러니까 창고 같은 데서 전력 저장 장치를 할 때는 이런 큰 사이즈를 이렇게 해서 요거를 수십 개씩 뭐 이렇게 수백 개씩 싼다. 그게 ES 저장 장치인데 요거를 배터리 현재 BMA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덕양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리튬 메탈 배터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리튬 메탈 배터리는 뭐냐면은 반고체. 우리가 전고체는 완벽하게 전해질이 이제 고체인 부분들, 음극이 없어진 건데 그렇지 않고 음극을 나머지는 뭐 분리막하고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은 그대로 두고 음극 전체를 흑연을 통으로 없애버리고 리튬 메탈로 갈아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고체 또는 리튬 메탈 배터리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의 업체이죠.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업체가 한국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이거를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덕양산업이 이 보호 케이스 배터리에 BMA를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전고체는 들어봤지만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니까 하이니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망간도 있고 오늘 이야기한 것은 전고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고체 되기 전에 상용화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덕양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크게 갔다가 조정을 보였고 다시 한번 크게 갔다가 조정을 보지 않고 절반에서 꺾여서 넘어갔다. 절반에서 꺾인 시점이 진짜 맥이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와주고 있고요. 리튬 메탈 배터리에 어떤 이제 이슈가 불이 붙을 수가 있고 그에 대한 거기에 납품을 하는 업체 중에 이제 중요한 업체다. 나머지 납품하는 업체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 관련된 것은 아래 노란톡에서 자세히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그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리튬 메탈 배터리의 관련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튬 메탈 배터리 납품 관련해서 시세를 받고 있지만 절반 부근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공략법까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 이름과 그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 확인해 볼게요. 9216번님께서 SNS 택을 32,520원에 비중 10% 담으셨고요. 쭉쭉 상승 중이고 수익 중이십니다.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 문의 주셨는데요. 예, 자 SNS텍은 저희들이 한번 다뤘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반도체 이제 전공정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현재 고도화될수록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중에 하나 부분들이 그 EUV 공정. 그러니까 뭐 보라색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면서 제가 배웠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 현재 노광을 했을 때 포토 마스크를 만들기 전에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고 포토 마스크를 하게 됐어요. 빛을 쏴주죠. 슬라이드 방식 비슷하게 어떤 그런 부분인데 여기 이제 보호 덮개 펠리클이라고 만드는 업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뭐 대장주 성격에 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익이 높기 때문에 약간 시험시험 천천히 가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그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최근에 바닥에서 24,000원에서 이제 보시면은 한번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고 뭐 살짝 무너졌지만 안착을 했죠.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갔다가 현재 완만하게 행보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갈 확률이 많고 최근 저점에서 보시면은 24,000원이기 때문에 더블이 되는 시점이 한 4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8,000원까지는 완만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수가에서 플러스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 가신 다음에 한 4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시총이 무겁고 또 이격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보다는 완만하게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48,000원 정도 좀 약간 당장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 올 것 같다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때 한번 매도 전략 보시기 바랍니다. 네, SNS텍 이미 좀 많은 상승을 보여왔지만 이 급등이 아닌 완만한 상승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상승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48,000원 부근까지 좀 보유를 하시면서 이미 수익 중이시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해결해 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들 장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 코드 1234
1,2,3,4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임상현 전문가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뒀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입니다. 수익률과 가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